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 타파 진행을 맡은 똑순이 박세랍입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저희들이 똑똑하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병력 있으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보험계의 팔방미인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11월이 되면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이럴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가 가입한 보험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가입한 보험 믿을 수 있도록 오늘 방송에서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겸 전문가입니다. 요즘에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분들이 조금은 좀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날씨는 많이 차가워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혈관 질환 관련돼서는 발병률이 30% 정도가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우리 기존에 이제 기저 질환이 있으신 성인분들이나 또 나이가 어리지만 보험을 알아보고 있는 모든 분들께 오늘 도움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쉽게 보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제보험 전문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이 착해지는 그날까지 모든 불만을 해소시켜드릴 이 보험 불만 있습니다. 이상호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최근에 제가 이런 문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좀 연령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실비보험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없냐라고 이런 문의가 들어왔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갱신 보험료가 너무 인상이 돼서 줄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시청하신 시청자님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 갱신형 보험은 없으신가요? 오늘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을 좀 비교를 해보면 보험료 변동 유무에서 비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입 기간 동안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초기 보험료는 좀 저렴하나 보험료가 갱신 시점마다 계속 인상이 돼서 변동이 있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납입 기간에서는 비갱신형 보험은 10년 납, 20년 납, 30년 납 등 가입한 납입 기간 동안만 내면 만기 시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반면에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80세 만기, 100세 만기라고 하면 그 만기 시까지 계속 보험료를 인상이 돼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입 면제 부분에 있어서는 비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입 면제가 되면 이후에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지만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 직전까지만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되고 갱신 이후에는 또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 갱신형 보험이 왜 계속 불만들이 나올까요? 바로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갱신형과 갱신형 보험의 보험료 차이를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똑같은 보장을 암 진단비를 3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비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20년 납부를 했을 경우 50세에 납입이 종료가 됩니다. 보험료는 39,000원으로 종료가 되지만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100세 만기 시까지 계속 갱신을 해서 보험료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총 보험료를 비교를 해보면 약 2,300만 원 정도 갱신형 보험에서 더 내셔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갱신형 보험이 마냥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가지고 가신다면 정말 좋은 역할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메인보다는 서브 보험으로 좀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갱신형 보험으로 준비를 했지만 경제활동하는 기간 동안 좀 더 많은 보장을 가지고 가시겠다면 한 20년, 30년 장기 갱신형으로 해서 그 기간 동안만 좀 더 보장을 늘릴 수 있도록 서브 보험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60세 이상의 고연령이신 분들은 비갱신형 보험을 준비하기에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고 보장 기간도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보면 첫 번째로 비갱신형 100세 만기 보험은 메인 보험으로 먼저 준비를 하시고 갱신형 보험은 내가 필요한 시기 동안에 서브 보험으로 좀 저렴하게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0세 이상은
갱신 주기가 긴 갱신형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보험 불만 있습니다의 이상호 전문가였습니다. 네, 이 보험 불만 있습니다. 이상호 전문가님과 함께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보험료 폭탄을 맞으신 분들, 계속해서 보험료가 올라가고 있는 분들은 갱신형 보험이기 때문에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갱신형 보험을 메인으로 준비하기보다는 비갱신형 보험을 메인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갱신형 보험은 서브로 저렴하게 가져가는 게 꿀팁이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보험 불만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네이버 TV와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 보험 칭찬회로 돌아올게요. 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유병자 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력이 있거나 약을 드시고 있으면은 밥 먹는 게 많이 어렵다. 아니, 밥 먹는 게 아니죠. 밥 먹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보험 가입이 어렵다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점심 시간이어가지고 네네. 유병자 보험 어떤 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우리 배고프신 MC님을 위해서 지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배가 고파요. 네. 네. 꼭 약은 드시고 네. 밥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MC님께서 지금 건강하시겠지만 만약 아파가지고 보험이 가입 안 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시겠어요? 배도 고픈데 슬프기까지 하네요. 그쵸? 그러면.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젊은 나이에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 이제 보험 가입 같은 게 이제 안 될 때는 뭐 혈압이 높으시거나 뭐 당뇨 있거나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은 보험 네. 가입이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분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또 혹은 현대 사회가 이제 뭐 식습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도 간편보험, 유병자 보험이라 해서 혈압이 높은 네. 고혈압, 뭐 고당뇨, 고콜레스테롤 이렇게 환자분들이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한 게 이제 유병자 보험인데요. 네. 고혈압 이 유병률 현황을 제가 이제 표로 자료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고혈압 유병률을 보다 보면은 당연히 연령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걸리고 있지만 30대가 9.5%, 40대가 19%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전보다 생각보다 좀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병이 일어난다는 걸 그렇네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당뇨 유병자 현황인데 이 유병률도 30대가 2.7%, 40대가 한 8.1%로 생각보다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쩌보면 이제 이때 보험 가입이 지금 30대라고 하면은 뭐 사회 초년생일 수도 있고 네. 혹은 40대면 이제 뭐 결혼하시고 가정을 꾸리고 이제 자녀분들이 자라나고 한창 소득이 있을 나이인데 네. 지금 당뇨나 혈압 진단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예전 같았으면 내가 보험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내가 치료비나 이런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요즘에 이런 유병자 네. 가입으로 조금 더 보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걸리는 게 아니라 젊은 분들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시청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분들만 이 당뇨라든가 고혈압에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30대, 40대 이 젊은 나이에도 많은 분들이 당뇨와 이 고혈압에 노출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병자이신 분들, 유병자셨던 분들도 오늘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강지혜 전문가님, 유병자 보험이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일반 보험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어떤 보험회사이든 보험을 가입하려면 가입할 당시를 기준으로 과거의 병력을 물어보게 됩니다. 네. 이걸 고지의무 사항이라고 하는데요. 3개월 이내 병원에 간 적이 있는지, 1년 이내 의사 재검사 소견, 네. 5년 이내 입원 수술 또는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등을 여쭤보게 되는데요.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통상 약을 지속적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대부분 30일 이상 투약이 질문의 고지사항으로 해당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보험회사는 이를 이유로 인수 불가의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간편보험으로 알아보시면 네. 3개월 이내 수술 및 입원 소견, 음. 이제 뭐 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이력, 5년 이내 암 또는 에이즈 등의 발병 이력만 없으면 조건 없이 인수하겠다라는 게 간편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반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고지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고지할 사항이 많이 축소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보험 종류도 많을 것 같아요. 유병자 보험 종류도 알아볼까요? 네. 처음 유병자 보험이 나왔을 때는 325 보험 한 가지 종류만 있었는데 네. 그래도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세분화되었어요. 네. 이제 예전에는 325라고 해서 이제 3개월 이내 추가 검사 및 재검사에 대한 소견, 2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 뭐 앞만 보고 해당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는 325 보험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333, 335라고 이제 심사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 네. 보험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도 생겼고 네. 이제 입원과 3개월 병력 소견 두 가지만 네. 물어보는 EQ 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내 심장, 3대 질병이 걸린 적이 있느냐 없느냐 딱 한 가지만 물어보는 1Q 보험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보험료는 물어보는 게 적으면 적을수록 보험료가 더 올라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나에게 가장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유병자 보험에서 가장 많이 해당돼서 인수가 어려운 부분이 입원 수술인데요. 네.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대장용종을 제거했다든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2년 이내 뭐 입원을 했는데 2년 이내 입원 수술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이제 경미한 치료에 대해서는 가입을 가능하게 해주는 예외질환 인수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네. 회사별로 반드시 나의 병력을 받아줄 수 있는지 꼭 확인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십니다. 그러게요. 이 회사마다 인수 매뉴얼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치료력을 받아줄 수 있는 회사로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준비하시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상품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꼭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김원견 전문가님. 근데 요즘 그 유병자라고 해도 많이 안 아프신 분들도 그쵸. 있고 약 하나 정도만 드시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다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유병자라고 하면은 먼저 가입을 할 때 내가 뭐 약을 드신다, 뭐 요 근래 뭐 진단받거나 아까처럼 뭐 네. 교통사고, 대장 용종 제거 막 하다 보니까 아 나도 다 유병자인가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가입하기 전에도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꼭 알아보셔야 될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냥 무조건 내가 약 먹는다고 해서 유병자다, 뭐 수술했으니까 유병자다가 아니고 먼저 이제 정말 내가 유병자인지 혹은 이 보험이 내가 필요한 보험인지 혹은 내가 이 보험을 가입했을 때 납부가 할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봐야 되는데 먼저 내가 유병자인지 현황을 따져볼 때는 보험을 가입할 때 알리르물 고지라고 있습니다. 뭐 아까 강지혜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3개월 이내 뭐 병원을 간 적이 있는지 2년 이내 입원 수술, 뭐 5년 이내 뭐 약을 30일 이상 투약하거나 암 진단을 받았는지 이런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네. 보험회사별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고지한 사항에 대해서 인수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 혹은 인수를 하더라도 부담보 그 일정 기간 동안 그 기간에 대해서 보장을 안 해주는 그런 부담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경미하다 하면은 할증만 돼서 뭐 일반 보험처럼 정상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니까 무조건 고지한다고 해서 다 유병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금 겁내지 말고 이런 네. 보험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내가 지금 이 보험이 정말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는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너무 과하게 중복되는 보험은 가입을 안 하셨으면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보험을 뭐 다다익선이라고 하지만 내가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나 능력이 돼야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루 이틀 내고 우리가 보험 냈다가 해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좀 장기적으로 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 보험을 납입할 수 있는지를 좀 따져보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프다고 무조건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는 거 아니고 건강하시고 뭐 혹은 약을 드신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어떻게 보면 일반 보험이나 할증 뭐 아니면은 이런 뭐 부담보나 또 아니면은 뭐 335, 325, 1Q 여러 가지 유병자 보험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보험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본인이 정말 유병자인지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가 좀 부담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조건 병력이 있다고 해서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점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강지혜 전문가님, 그러면 유병자 보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설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편보험에도 유형이 다 다른데요. 네. 뭐 가장 기본적인 325 보험으로 보험을 기준으로 설계를 했을 때 네. 가장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암 내 심장에 대해서 진단과 수술을 비교하기 쉽게 각 1,000만 원씩 설계를 했는데요. 네. 이제 일반형과 비교했을 때 1, 2만 원 정도 더 비싼 편입니다. 그럼에도 가입 못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일반형과 동일한 조건으로 준비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네. 그리고 회사마다 보험료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라면 이제 보험료를 아낄 수 있도록 꼭 비교를 해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네. 이제 유병자분들의 경우 과거의 기왕력이나 현증의 질병이 어떤 질병이냐에 따라 이제 일반 상품으로 인수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니 무조건 유병자 상품으로 설계를 하시는 것보다 이제 일반 상품으로 이제 지니고 있는 병력과 인과관계가 없는 질병의 특약은 일반 상품으로 이제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는 특약은 이제 유병자 보험을 통해서 가입하심으로써 동일한 보장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표준형과 간편보험으로 준비하게 됐을 때 보험료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짚어주셨는데요. 간편보험 같은 경우에는 유병자이신 분들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비쌀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꿀팁으로 하나 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기왕력이 없었던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험으로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는 점은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상호 전문가님, 네. 마지막으로 유병자 보험을 준비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고요? 네네. 지금은 대부분 회사가 네. 이 유병자 보험, 간편보험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예전에는 그 유병자 보험이 나왔을 때 가입 연령도 좀 그랬고 보장 담보도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 유병자 보험을 보게 되면 가입 연령은 초기에는 50대부터만 가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15세부터도 좀 가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가입 연령이 좀 낮아졌고 그리고 최대 가입 연령도 75세에서 90세까지 이렇게 가입 가능한 나이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간편보험의 경우에는 대부분 예전에는 10년 그리고 20년 갱신형으로 좀 갱신형 보험으로 가입을 했지만 지금은 비갱신형으로 잘 나와 있고 그 보장 담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좀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표준치하고 크게 뭐 다르지 않게 똑같이 뭐 가입할 수 있는 지금 상품들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아파봤던 사람들은 보험이 제일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병력이 생겼다고 해서 보험을 가입 못한다고 하면 아까 전에 뭐 MC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많이 가슴 아플 수도 있는데 지금은 네. 보험을 가입을 못하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하시면 그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을 하셔서 충분히 가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MC님 핸드폰 사면 네.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 어떤 거세요? 핸드폰 네, 사면요. 핸드폰 사면. 저는 가장 예쁜 케이스를 먼저 예쁜 케이스 그리고요. 고르기도 하고 뭐 예전에 있었던 그 전화번호를 네네. 옮기기도 하고 네네. 그렇죠. 그 앞에 또 보험 필름 또 방탄으로 네, 지금도 씌우잖아요. 강화 필름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게 또 나이금에 또 바꾸잖아요. 그쵸. 계속 바꿔야죠. 그래서 핸드폰을 저희가 사게 되면 케이스도 바꾸고 네. 필름도 붙였지만 나이금면 또 바꾸게 되는 거거든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가입하셨던 이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간도 갱신형이었고 보장 담보도 예를 뭐 이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장이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도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내 보험이 정말 어디까지 보장이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 낡으면은 바꾸잖아요. 그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는 보험들 중에서 약간은 보장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점검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 유병자이신 분들이 유병자 보험이 가입이 어려웠다면 이제는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냥 준비하시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유병자 보험이 어떤 것인지 꼭 검토한 다음에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TV와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두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인도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김원경 전문가님, 어린이 보험이라서 정말 나이 어린 사람들만 가입 가능한 게 아닌가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어린이라고 하면은 진짜 뭐 미취학 아동들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이 어린이 보험은 만 30세 이하 와. 성인들까지 네. 저도 해당됩니다. 진짜 놀라운. 네, 뭐 네. 모르시는 시청자분도 있고 뭐 자주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전문가님들이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이런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네. 네, 우리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면은 뭐 꼭 진짜 미취학 아동 어린이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성인들 30세 이하 성인들도 가입이 가능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만 나이로 이제 보험 나이를 결정을 하는데 네. 이게 보통 생일이 지나야지 우리나라에서는 만 나이가 올라간다고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보험에서는 6개월이 내가 생일이 지난 6개월 시점에서 나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점도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방송하는 날짜 기준으로 11월이다 보니까 네. 91년 5월생도 가능은 한데 뭐 이렇게 좀 연락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네. 안전하게는 뭐 91년 6월생부터는 지금 현재까지는 어린이 보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뭐 넷플 땡땡 뭐 이렇게 많이 네.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들 많이 보는데 정기 구독권 이렇게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꼭 성인 보험보다 이 어린이 보험을 하게 되면은 일반 성인들도 거의 매달 그 정기권을 한 30%씩 거의 저렴하게 시청할 수 있는 것처럼 저렴하니까 이런 부분은 꼭 나이에 맞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가입이 가능한 어린이였나 봐요, 제가. 가능하신 거, 네, 어떤지, 네. 알겠습니다. 자, 30세 이하, 만 30세 이하까지는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91년 6월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 혹은 내 자녀가 91년 6월에 출생을 했다. 그런 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지혜 전문가님, 이 어린이 보험이 성인 보험보다 장점이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가입하시는 성인보험과 비교를 해서 5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네. 이제 먼저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제 성인보험 대비 보험료가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네. 이제 보험 가입하실 때 대부분 희망사항으로 뭐 보험료는 저렴하게 뭐 보장은 넓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이제 딱 여기에 맞는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보장 한도인데요. 이제 가장 필요한 암내심 3대 진단금이 성인보험보다 가입 가능한 한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많은 진단금을 희망하시는 경우 이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연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암 진단금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정 기간 동안 보상하지 않는 기간인 면책 기간과 이제 보장 개시일이 1년 미만이면 보장금액의 50%만 보상해주는 감액 기간이 있는데요. 네. 어린이 보험에서는 이러한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없습니다. 네. 보험을 가입과 동시에 진단금이 보장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장점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단 면책 기간은 있지만 감액 기간은 없는 회사들도 있으니 꼭 비교는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입 면제 범위도 보험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제 대부분 성인 보험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 대부분인데요. 어린이 보험에서는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유사암까지도 보장을 해주는데요.
납입 면제 범위도 보다 넓은 장점이 있습니다. 성인 보험과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네. 성인인데 어린이 보험이 된다고? 라고 생각만 하시고 의심을 가지셨던 시청자님들, 앞서 얘기 드렸듯이 보험 나이가 30세 이하, 이제 91년 6월 이후 출생이시면 우선적으로 어린이 보험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 성인이라서 어린이 보험 가입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만 30세 이하이신 분들은 어린이 보험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인 보험보다 보험료는 저렴한데 보장 한도는 크게 가져갈 수 있고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도 없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원견 전문가님, 이 보장 한도가 높다고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 얼만큼 높을까요? 우선은 뭐 강지 전문가님 앞에서 뭐 여러 가지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뭐 보장 한도에 대해서 한번 성인 네. 보험하고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 진단금 같은 게 이제 가입하는 한도가 최대 1억 정도, 네. 그리고 성인 보험은 7천만 원 정도입니다. 뭐 회사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성인분들이 워낙 우리가 암에 대해서 이제 뭐 발병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다 보니까 어른이 되면서 암보험을 막 2개, 3개, 4개씩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린이 보험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1억 한도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개 보험으로 최대 1억까지. 그리고 정말 내 자녀, 내가 본인이신 분도 있겠지만 나이가 더 많이 먹어갖고 암보험이 좀 더 필요하다 싶으면은 그 1억에서 다른 보험을 추가적으로 또 보험하는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네. 유사암이나 뭐 이런 뇌혈관 질환, 또 허혈성 심장 질환처럼 뭐 워낙 방송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혈관 질환도 많이들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을 다 포함하고 있고 뭐 허혈성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처럼 모두 다 혈관 질환에 일어나는 것을 다 포함하는 이런 질환 진단비인데 지금 성인분들은 한 3천만 원 정도가 지금 다 가입이 가능하지만 네. 어린이 보험은 좀 더 저렴하게 최대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 뭐 이렇게 아까 앞서 말한 뭐 유병자분들 기저질환이 있거나 혈압약 드신 분들은 내가 가입을 하고 싶어도 1,000만 원, 2천만 원, 뭐 혹은 최대 3천만 원까지밖에 되진 않지만 지금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했을 때는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질병 후유장애는 지금 어린이고 건강한 사람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보장 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린이 보험의 보장 한도가 성인 보험보다 더 높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장을 더 폭넓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원교 전문가님, 이 말씀해 주셨던 보장 담보가 다 중요하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꼭 준비해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앞서 간단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좀 질병 후유 장애를 좀 갖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어.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질병 후유 장애는 뭐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다 가정을 하면은 진단금 나오고 그다음에 뭐 신체 장기를 내가 절제나 절단해서 50% 확률이다. 뭐 50% 내가 지급을 받는다고 하면은 지금 1억 가입 한도로 따졌을 때 지급되는 거는 5천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네. 이후에도 또 중복적으로 중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할 때 이런 질병 후유 장애를 확인해 보시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후유장애 진단금은 꼭 챙기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2의 진단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지혜 전문가님, 지금 보장 한도가 더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장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어린이 보험은 보장 한도도 높지만 납입 면제와 면책 감액 기간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데요. 네. 이제 우선 납입 면제란 지금 보시는 표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후유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이제 납입 중인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인데요. 요즘 건강검진도 많이 대중화가 돼 있어서 잘 발견되는 유사암까지도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뇌질환에 걸릴 경우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을 경우 가능하고 심장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받을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제 결국 납입 면제에 대한 확률이 성인 보험보다 어린이 보험이 높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감액 기간과 면책 기간은 보험을 가입하고 바로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제 90일 이전 암에 걸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 기간과 1년 이내 암에 걸릴 경우 50%만 보장해주는 감액 기간이 있는데요. 감액 기간에 대해서 어린이 보험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보험을 준비하실 때 혹 모를 위험을 위해 준비하시지만 나는 네. 아닐 거야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넓은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꼭 이런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도 엄청난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아파도 바로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납입 면제의 폭도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좀 조그만 질병에 걸려도 보험료를 면제해 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상호 전문가님, 네. 이 보험료도 저렴하다고 우리 네네. 전문가님이 짚어주셨는데 많이 차이가 날까요? 일단 보험료가 좀 저렴하기는 저렴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많은 담보들이 있지만 진단금 네. 위주로만 조금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어린이 보험이 성인 보험 대비해서 네. 한 월 5천 원 정도. 음. 근데 이 5천 원은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진단금 위주로 했을 때 좀 네. 비교를 했지만 이 외에도 많은 보장 담보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월 2에서 한 3만 원 오. 정도 이렇게 차이가 오. 납니다. 네. 그래서 뭐 5천 원, 이거 5천 원 줄여서 뭐 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30만 원 정도 줄일 수가 있는 거고 네. 2에서 3만 원 정도 줄인다라고 했을 때는 20년 동안 한 480만 원 정도가 좀 전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5천 원으로 줄였을 때 커피를 계산을 해보니까 네. 한 240잔, 오. 260잔 정도, 260잔 정도를 좀 세이브를 하면서 필요할 때 좋네요. 드실 수 있고요. 네. 치킨 좋아하시죠? 그럼요. 예. 치킨. 그죠? 2, 3만 원 줄여서 뭐 네. 치킨 값이 2만 원이라고 와. 계산을 했을 때 네. 20년 동안 뭐 한 480마리인가요? 오. 240마리. 네, 제가 산소가 좀 떨어져가지고 240마리 치킨을 정도. 좋아하시나 봐요. 네? 치킨을 좋아하셔서. 엄청 좋아해요. 네. 네, 좋아해서 그래서 계산을 했는데 240마리 오. 정도를 드실 수 있는 그 비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작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쌓이면 큰 네.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부터 좀 줄여 나가신다면 뭐 보험료 비싸다, 보험료를 어떻게 줄일까라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하나 챙기시면 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니 아까 그 5천 원이랑 그 2, 3만 원 말씀을 해주셨을 때는 그냥 저렴하다 이렇게 네네. 생각이 됐는데 치킨 240마리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시니까 240마리. 저는 그 240마리를 놓치기 싫거든요. 놓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성인 보험보다는 네.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만 30세 이하이신 분들은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가 가능하고요. 성인 보험보다 보험료는 저렴한데 보장 한도는 크게 가져갈 수 있고 면책 기간과 뭐 그런 것도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좀 가입이 가능하다면은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플러스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TV와 카카오 TV로 내외 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보험 전망대로 돌아올게요. 네, 보험 전망대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전문가분들이 실제로 도와드렸던 상담 사례를 통해서 이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상호 전문가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민이 있고 또 어떤 네. 문제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 상담했던 사례는 이 40대 남성이고 지금 이제 네. 직장을 다니시는 분인데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건강검진 이제 11월 되면 많이 받는다라고 했는데 최근 네. 뭐 주변에서 이런 건강검진도 많이 받고 좀 아픈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 보험이 정말 잘 되어 있는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좀 네. 의뢰를 해주셨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친구가 권유를 해서 이 보험을 가입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다 그렇죠. 보니까 하나하나씩 좀 확인을 해 달라고 하셔서 좀 상담을 진행을 했던 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가입하셨던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한번 먼저 보면요. 네.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은 총 3건이고 네. I생명의 CI 종신 보험으로 17만 5,400원, 그리고 S아재의 건강보험하고 실손보험이 결합되어 있는 통합보험으로 13만 7,400원, 그리고 M생명의 연금보험으로 30만 원 해서 총 한 61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셨고, 네. 연금보험은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뭐 말씀은 안 드리고 네. 지금 보장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컨설팅을 해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뭐 가입하고 있는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그래서 보장보험 2건을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 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 그리고 뭐 상해하고 질병은 손해보험에 들어가 있는 사망보험금 따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갑작스러운 이제 뭐 암이나 네. 뇌출혈이나 급성신경경색에 이제 진단이 되면 정말 생활비가 필요하거든요. 이 생활비를 볼 수 있는 이 3대 진단금은 우선 I생명에 가입하셨는 CI 보험에서 주계약의 80%가 선지급되는 상품을 가입하셨기 때문에 각각 4천만 원씩인데 암이나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 중에 먼저 진단이 되는 최초 1회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발명이 되면 뭐 2개는 또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뇌질환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S아재의 뇌졸중 1천만 원 보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아쉬운 게 이제 갱신형 담보로 좀 준비를 하고 계셨고 죄송합니다. 이 외에 치료 비용 같은 경우에 암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상해 치료 같은 경우에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뭐 암 수술비 외에 뭐 항암 치료 그리고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이런 부분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으셨고 뭐 수술 입원비도 좀 준비는 되어 있으셨지만 많이 보장 담보가 부족하셨고 또 안타깝게도 갱신형으로 좀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네. 한번 여쭤봤어요. 네. 이런 뭐 치료비를 준비를 따로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시냐고 네. 물어봤더니 실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뭐 크게 많이 준비를 안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실비만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 실질적으로 실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병원비를 내고 다시 돌려받는 뭐 페이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낼 병원비가 없다라고 하면 그 감당해야 되는 병원비는 어떻게 하실지는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 그 실비 같은 경우에는 또 갱신형 보험이고 지금 최근에 보험료 폭탄이라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현재 가입하고 계셨던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 4세대 뭐 단독 실손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던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가 추후에는 많이 인상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치료 비용을 꼭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좀 컨설팅을 진행했던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60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잘 해두셨지만은 보장에 있어서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대 진단비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 또 갱신형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장 부분을 더 튼튼하게 도와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었을지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 또 리모델링 전문가 제가 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잊지 않고 제가 또 리모델링 네. 전문가로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세부적으로 보면 네. 이게 변경된 게 없는데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있는 보험은 거의 해지를 안 시켰거든요.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늘어난 보시게 되면 리모델링 후가 기존의 3건에서 4건으로 보험이 늘었습니다. 네. 늘었지만 보험료는 6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로 좀 줄여드리는 그런 네. 효과를 좀 가져갈 수가 있었고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리모델링 할 때 무조건 해지하는 게 답은 아니거든요. 이 내가 가입했던 보험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좀 유지를 시키되 감액이나 아니면 불필요한 특약들을 삭제를 시켜서 또 부족한 보장을 좀 채워드리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드렸고 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보험은 해지 없이 좀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건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변경된지 세부적으로 한번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종합적으로 보면 앞서 보셨던 것보다 많이 꽉꽉 채워져 있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사망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CI 보험을 네. 가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실적으로 진단이 되셨을 때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주계약을 좀 감액을 시켰고요. 네. 그리고 3대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보험을 가입을 시키면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갱신으로 계셨던 그리고 CI 담보로 계셨던 그 뇌 질환과 심장 질환에 대해서는 뇌 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그 진단금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 드렸습니다. 네. 그 외에 하나도 없으셨던 치료 비용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암을 보면 암 수술비도 마찬가지고요. 암 통원비 그리고 뭐 항암 치료비,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해서 암에 대해서는 어떤 치료에 대한 비용이 보험으로 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 비용을 마련을 해드렸고 네. 그리고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상해하고 질병 수술비가 갱신형으로 있으셨지만 좀 중복으로 가입을 해서 그리고 매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2의 실손보험을 될 수 있는 그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술비를 좀 마련을 해드리기 위해서 종수술비와 특정 질병 수술비 그리고 2대 혈관 질환 수술비도 다 모두 준비를 시켜 드렸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입원비는 기존에 대비해서 이제 빠져 있거든요. 네. 뭐 지금 연령대가 40대다 보니까 조금 입원비를 가입을 하기에는 보험료적인 부담이 좀 될 수가 있어서 네. 삭제를 시키고 그리고 갱신형이기 때문에 삭제를 시키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실비보험에서 지금 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좀 그렇게 좀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리모델링 하신 걸 보면 내 네. 보험을 해지를 안 하고도 이 보장을 이렇게 가득 채울 수 있구나라는 걸 좀 표를 보시면 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보험료를 얼마나 줄였는지 한번 네. 살펴보면요. 최종적으로 보험료가 줄어든 거는 11만 5천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11만 5천 원 줄어들면 MC님은 뭐 네. 어떤 거 하시겠어요? 아까 치킨 240마리에서 이제 한 1000마리로 늘어나지 않을까요? 계산해야 되나요? 네. 네. 일단은 뭐 11만 5천 원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예. 네. 제가 지금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제가 산소가 약해서 네. 치킨 몇 마리인지 계산이 안 되고요. 예. 네. 어차피 나갔던 보험료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노후를 위해서 좀 더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기존에 네. 연금보험이 있으셨지만 그러면 이 부분은 뭐 저축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연금을 준비를 하시든지 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면 네. 솔직히 이제 많이 꺼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뭘 것 같아요? 아니 막 냈던 보험료가 네.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예전에 내가 잘 해놨던 거를 다시 없애는 느낌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망설여지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이유가 MC님 말씀하셨던 그 내가 냈던 보험료 그게 아까워요. 아까워서 네. 그게 아까워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대부분 이제 주변 지인분들 그리고 어머님 소개 뭐 이렇게 하다 네. 보니까 내가 해야겠을 때 그분들한테 피해가는 게 없을까 네, 이런 걱정 때문에 조금 못 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쉽게 뭐 예를 들면 차량이 있잖아요. 네. 차에 자그마한 흠집이 생겨서 녹이 쓸었어요. 네. 그러면 그 작은 녹이 어떻게 될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게요.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봤을 때 정말 작은 녹이 네. 나중에 점점 퍼져서 아, 퍼져서 차를 아예 바꿔야 되는 어유.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이 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가입했던 보험이 그때 뭐 주변에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가입을 했지만 보험료를 60만 원씩 내는데 내가 받을 보장이 없다라고 하면
안타깝잖아요. 그쵸. 네. 지금 생각하셨을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쌓아두고 못하면 지금 더 냈던 보험료가 더 아까워서 더 못하시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점검을 하셔서 내가 냈던 보험료가 아까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되는 정당하게 내셨던 보험료로 내가 받아야 되는 보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점검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은 아마 보험료가 아까워서 리모델링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리모델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암 같은 경우에도 CI 보험이 껴있는 상태였는데 일반암과 유사암 보장 금액은 더 커졌으면서 이 새로 나온 특약들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대 진단비도 보장 범위가 협소했는데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보장 범위도 넓어졌고요. 수술비 보장도 더 꼼꼼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리모델링 전문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그 우선순위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네. 우선순위는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뭐 제일 첫 번째로 준비를 하신 게 대부분 실비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비 같은 경우에 예전 게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네. 제가 만약에 병원을 안 가는데 비싼 보험료를 내고 계신다라고 하면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한번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두 번째는 진단금이죠. 그쵸. 네, 진단금. 그러니까 진단금이 내가 보장받는 범위가 어딘지 그걸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만 좀 확인하시면 그 외적인 부분은 부수적으로 같이 따라오는 부분 보장이기 때문에 네. 좀 실비를 우선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전체 건강보험 중에서는 진단금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리모델링 하실 때 좀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병자 보험과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꼼꼼하고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내용들 참고하셔서 나중에 보험 준비할 때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도 보험에 대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부자 되는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 내외경제TV를 만날 수 있는 방법. KT 285번,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169번, 현대 HCN 413번, ABN 아는방송 509번. 유튜브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은 보라 돌보는 사람